카코포니의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매주 나를 무너뜨린 문장 하나와 그걸 극복해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예중 청취자 여러분들. 카코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또 저는 훅 가버렸네요. 저는 원래 좀 하루가 매일매일 좀 느리게 가는 사람인데 지난주도 오프닝을 이런 말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촬영이 또 한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났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의 2026년은 또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또 한 주를 뭘 했을까요? 뭘 했겠어요? 또 공연 준비하고 앨범 발매 준비하고 했겠죠. 그래서 사실 막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가장 재밌는 거는 어쨌든 가장 잘 정리를 해서 제가 그 앨범에 넣겠고 공연으로 보여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근데 제가 막 엄청 정신없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이제 제 공연할 때 이제 무대 감독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공연 연출을 좀 또 직접 해요. 공연 연출을 누굴 맡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좀 원하는 게 좀 명확해가지고 공연 연출을 직접 했는데 뭔가 무대 장치를 제가 막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물로 어떨지가 조금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무대 감독님께서 좀 비슷한 무대 장치를 하는 지금 공연을 하고 있으니 보러 올래요? 해가지고 보러 가서 오랜만에 또 연극을 하나 봤습니다. 연극을 봤는데 그 제목이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였거든요.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 저는 그래서 이 연극이라고 하길래 사실 작품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무대 장치나 봐야지라고 했는데 어린이 연극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진짜 저는 제가 봤던 연극 중에서 거의 손에 꼽아서 엄청 좋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오고 되게 관객들도 사실 되게 가족 단위로 온 어린이들이었는데 이건 저는 어른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엄청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되게 또 연극적인 기법으로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게 풀어낸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어서 이게 또 근데 또 오랫동안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 언제까지 하지? 2월 14일까지 하니까 아직 만약 이거 무예중 지금 들은고 궁금하신 분들은 주말에 또 보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게 또 3회차? 이제 3년째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 이제 무대장치는 사실 무대장치는 그렇구나 이러고 너무 몰입해서 봤어요. 이게 그 이상의 시 중에서 정말 난해한 시가 있는데 그냥 뭐라 그러지? 제 1의 아해가 제 2의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뭘 알 수도 없는 하여튼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바탕으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주제로 그 이상의 시를 뭔가 소재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한 13개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사실 하는 형식이에요. 막 13개가 막 엄청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저는 되게 너무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봤던 공연 중에 인상 깊었던 공연이 이제 피나바우시의 카네이션을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서 봤었는데 그때 보고 되게 좋았던 지점이 이게 어떤 작품의 어떤 완벽성에 배우들이나 무용수들이 중속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이제 무용수의 어떤 자율성, 그 사람의 개성이 이제 그대로 녹아간 채로 이제 작품을 이끄는, 그러니까 작품도 배우한테 영향을 주고 배우도 작품한테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연극을 보고 피나마우 씨의 작품이
떠오른다는 거는 이제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떠올랐어요. 왜냐면 어린이들의 개성이 그냥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작중 캐릭터를 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또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극이 어린애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또 어린이들이 그 극에 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하여튼 좀 피나바우시의 어떤 그 무대 사상과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되게 다른 사실 어린이 연극과 어떤 무용 공연이 이렇게 또 비슷하게 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재밌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제가 영화도 거의 못 보고 앨범도 뭐 신보 체크도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좀 하는 편인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죠. 시간은 조금씩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못하고 있었는데 약간 어쨌든 핑계거리 내 작품을 위해서 공연 장치를 봐야 되니까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에너지와 또 좋은 감상을 하고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진짜 저는 요즘 진짜 너무 영화관을 너무 가고 싶고 막 극장에 너무 가고 싶어요. 다른 작품을 이제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뭔가 계속 내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괜히 음악도 못 듣겠는 게 또 비교하게 될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겁쟁인가 봐요. 어쨌든 무해중하면서 이렇게 많이 단련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게 굳이 내가 인생 힘든데 굳이 그 어려움과 아픔을 굳이 제가 그 그 아픔을 향해 달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재밌는 소식이라면 또 한대음이 이제 발표가 됐죠. 한대음 발표가 돼서 그것도 이제 노미네이트 된 후보들을 보면서 공감 가는 후보도 있고 아예 못 오른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앨범이 못 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참 아쉽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 나는 평단의 취향과도 맞지 않은지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렇게 인디 뮤지션 그리고 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발굴될 수 있고 어쨌든 좀 음악을 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동료 뮤지션들도 몇 분 이제 노미네이트가 돼서 저도 기뻤고 저는 올해는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도 뭐였지? 2집과 3집이 노미네이트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상 받으려고 음악한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그 노미네이트 된다는 것 그리고 수상을 만약 한다는 것은 그래도 음악을 계속 하나 보다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수상에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러는 동료 뮤지션도 되니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듬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앨범은 수상을 못하거나 아예 노미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거 그래서 저는 그 뮤지션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저한테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작년에 앨범을 내긴 했었으니까요. 냈는데 뭐 사실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앨범에 대해서 그렇지만 뭔가 평가를 받을 기회도 많이 없었어가지고 아쉬웠는데 한댐 노미가 안 될 줄은 알았지만 진짜 노미가 안 되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조금 좀 아쉽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또 반성도 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기를 완전히 담았던 작품들이 또 있었는데 나는 또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혹은 더 진솔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 앞으로 나올 문소문은 뭐 상은 받으면 좋겠고 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막
축하받고 상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냥 이게 내 음악이 맞고 내 예술이 맞다라고 믿으려면 어쨌든 마음을 단단히, 그리고 정말 내 작품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 일희일비하지 말자가 이제 제 요즘의 모토인데요. 제가 정말 일희일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좀 단련시키고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리고 또 합주를 이제는 다른 연주자들도 다 껴서 진행을 해보고 있고, 뭔가 에러 사항들이 조금씩은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어쨌든 큰 틀은 컨트롤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히 어떻게든 가고 있습니다. 티켓 오픈도 무예중 나오는 때 수요일에 티켓 오픈 하니까요. 무예중 들으시는 분들 그 낭만을 빌려주는 노인 문소문 공연이 1시 놀티켓이랑 아르코에서 오픈이 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주세요. 어쨌든 한 번도 보지 못한 공연은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취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엄청 애를 쓰고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걸 보면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얻어갈 건 있다고 생각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한번 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극장에서 공연해서요, 좌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모르죠. 매진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한번 관심 가지고 와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우리의 무예중의 진짜 코너, 진짜 2부, 나를 무너지게 한 문장을 조금 소개하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이번 주 문장은 바로 쉬면 금방 잊혀진다입니다. 뭔가 이 문장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엄청 크게 쉰 적은 없어요. 쉰 적은 없는데 그치만 또 옛날만큼 활발하게 카코포니로서 뭐를 할 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인스타 계정이나 그런 걸로 그냥 뭘 올리지도 않고, 올리기도 귀찮고 뭔가 힘든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놓인 지 좀 사실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사실 제가 SNS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고 뭔가 그 팟캐스트를 한 이유도 그거였죠. 그냥 내가 계속 뭔가 멋져 보이는 형태로, 혹은 사랑을 받고 싶은 형태로 계속 나를 정리해서 내놓는 일이 조금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 이게 정확히 어떤 에너지가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잘 못하고, 그리고 그런 걸 또 열심히 겨우 에너지를 써서 했는데 반응이 좀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느껴지는 게, 확실히 카코포니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도 엄청 많진 않았지만 많이 줄었어요. 사실 제가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가 많이 나올 때는 한 2만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 4천으로 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이 달라졌고요. 음원 어쨌든 들어오는, 뭐랄까요, 그 저작권도 그렇고 뭐 인접권이라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고 많이 줄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멋지지 않은 소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확실히 내가 뭔가를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조금 바뀌었던 어떤 뭔가 흐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그냥 대충 보기에, 대충 그냥 결론을 내리기에 좀 쉬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어쨌든 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음악은 사실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딱 그 시기에만 존재하는, 물론 히트곡이라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때 유행하는 노래라면 다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유행하는 노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뭔가 제가 막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아도 뭔가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지 않을까라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좀 청취자 수 줄었고, 뭐 팔로워는 사실 뭐 팔로우하고 팔로우 취소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그냥 막 엄청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있고 무언가를 했을 때 확실히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어떤 반응 수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껴요. 특히 작년에 이제 EP 앨범을 내면서부터 뭔가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소통을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좀 그런 애매한 시기에 있었는데, 내 앨범 자체도 홍보를 막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뭔가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있지 않구나. 근데 앨범을 발매하고도 약간의 어떤 이슈로 뭐 제가 어쨌든 계획한 만큼의 홍보도 하지 못했고 전달하지도 못했고 앨범의 이야기를 뭔가 풀어내지도 못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인지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신기한 건지 당연한 건지, 하여튼 카코포니 음악을 점점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문장은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씩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막 그 무너지려고도 하지 않고 피하려고 했죠. 그냥 아예 쉬면 잊혀진다라는 얘기를 피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쉬어야 됐었는데요. 그렇다고 삶을 열심히 살지 않은 거는 아니니까. 그 대신에 내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조금 뭐 게을리했다면 게을리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은 건데, 그걸 하지 않은 대신에 제가 저를 가꿔오고 키워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키워오고 가까운 부분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거라고 믿었기에 사실 제가 일상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작품에 좀 더 계속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면 잊혀진다라는 그 문장은 사실 맞고 내가 속해 있는 되게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쉬면서, 그러니까 그 쉰다는 게 어쨌든 대중과의 소통이겠죠. 사람들과의 소통을 쉬면서 저는 대중으로부터 벗어난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대에 어쨌든 뭐 릴스 하나를 올려도, 컨텐츠 하나를 올려도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거를 올리면 훨씬 더 반응이 빨리 오고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참 예술가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거든요. 만약 제가 그냥 완전 예쁘게 차려입고 그러고 가장 히트하는 곡을 어떻게 챌린지 형식으로 커버를 하고 그거를 좀 하다 보면, 아니면 뭔가 막 앞에 막 휘황찬란한 뭔가를 넣으면 아마 지금 그냥 제가 뭔가 팟캐스트 하는 것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물론 근데 이런 대중적인 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만들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수요를 따라가면서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되게 공허해지고 내 작품이 진짜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막 커버를 막
올려본 적도 있고, 근데 그 커버도 결국에는 잘 못하겠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했더니 역시나 뭐 별 반응이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뭔가를 컨텐츠를 올리면서 저는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이제 올리면 반응이 좋으니까 아, 그럼 내 예술 방향성 자체를 요렇게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으로도 자칫 흘러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자주 반겨주고 자주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팬들도 열리고 저도 사실 그러는 편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잊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그 쉬는 동안 나를 더 찾을 수 있고 더 강한 더 나의 향기가 나의 냄새가 잔뜩 뿜어나는 작품을 만들어서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고 근데 그런 작품을 이제 만드는 순간부터는 누군가한테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강한 향취를 가지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라면 그냥 그거는 이제 올타임한 되게 계속되는 우리가 참깨라면을 매일 먹지는 않지만 참깨라면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맛을. 그런 존재. 참깨라면 같은 존재. 1위는 계속 바뀔 수 있죠. 물론 부동의 1위 같은 느낌 뭐 신라면이 그런 느낌이지 불닭볶음면한테 또 밀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늘 같은 퍼센테이지를 할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게 저는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하지만 단단한 그런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짜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진짜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은 사실 그 24시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 사람의 또 그 사람들의 시간사에서 적은 퍼센테이지 하지만 그것이 되게 확고하고 분명한 저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고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우울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발매를 해야 돼서 제 스포티파이 기록을 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청취수 줄었고 뭐 이제 제가 뭐 게시글 올려도 반응도 없는데 뭐 어쩌습니까? 내가 그거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를 그러면 나는 더 사람들이 아예 잊을 수 없는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또 열심히 노력한 문소문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도 대중들이 듣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앨범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대음 노미네이트를 된 걸 봤을 때 평단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혀 모르겠고 그렇지만 네 저의 색깔 그리고 이제 문소문의 색깔은 분명하게 정말 이 앨범은 우리밖에 이걸 이렇게밖에 못한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잊혀질 수 없는 앨범을 만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많은 수가 아니어도 이거를 누군가는 잊지 못하게 들을 것 같아서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문장도 극복하지 못했지만 극복한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술가 분들도 이렇게 뭔가 계속 SNS 활동 무언가를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은 이 강박감 이 밀려나는 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불안감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것 같은데요.
쉬어야 될 것 같을 때는 그런 거를 하면 나의 세계관이 흔들릴 것 같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릴스를 통해서 자기 세계관을 계속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콘텐츠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문서부를 통해서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고, 저는 사실 그 릴스를 올리면서 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깎일까봐 릴스 몇십 개를 그냥 지금 만들어 놓고 그냥 발행해야 될 때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힘드신 분들 저처럼 이제 몇십 개 쟁여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 나가는 게 우리 예술가들의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무예 중에서 제가 꼭 전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한 주 무슨 말이죠? 어쨌든 한 주 또 지나서 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설날이네요. 다음 주 설날인데 설 연휴 때 또 무예중을 어디 버스에서 기차에서 또 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